네, 반갑습니다. 이은환입니다.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송파구 그리고 광진구 이 두 곳을 지역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송파구부터 볼까요? 자,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요. 항상 이제 머릿속에 조금 여러분들 인식을 이제 꼭 자리 잡고 있어야 될 부분이 이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한강변에 있는 접해 있는 구가 전체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다. 11개 구가 서울시에 접해 있다. 이 한강 이북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 해서 4곳이 한강 접해 있겠죠. 자, 그리고 한강 이남 쪽으로는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총 7개 구, 그리고 강북에 4개 구까지 도합해서 11개 구가 한강변에 위치해 있다. 아무래도 뭐 한강 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랄까요? 아파트 시세가 그렇지 않은 지역, 한강을 보지 않는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역시 이 강남 3구가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용산구까지 해서 지금 4곳이 소위 규제지역, 조정대상구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 마지막 최후 보루지로서 여기까지는 좀 해제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서는 필요하다 싶으면 해제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자, 어쨌든 이 강남 3구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송파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송파구 그리고 광진구 두 곳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송파구 하면요, 왼쪽으로는 당연히 이제 강남구에 접해 있고요. 또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잠실동 일대가 한강변 이게 하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광진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강동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실동 주변이 이제 아파트 지구로서 쭉 이렇게 한강변에 있고요. 이렇게 뭐 삼전동이라든지 뭐 석천동, 송파동, 방이동, 가락동, 또 문정동, 또 오금동, 그리고 저 밑에 이제 마천동이라든지 거여동, 또 위례 신도시 있는 위례동까지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송파구가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자연 친환경적인 곳이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우선 공원들이 많이 돼 있고요. 또 여기 흐르는 탄천하고도 그러니까 한강과 탄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한강변, 또 한천변, 탄천변 해서 소위 이제 그 뭐 자전거길이라든지 도보길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좀 잘 돼 있고, 마찬가지 공원이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부분까지 해본다면 곳곳에 또 공원들도 많은, 또 여기 이제 석촌호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야말로 친환경, 즉 공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 이곳 송파구입니다. 뭐 송파구 아까 이제 크게는 공원이 올림픽공원이라는 가장 규모가 큰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이 보이네요. 또 석천 호수가 보이고, 또 오금공원이라는 곳도 있고요. 곳곳에서 이렇게 공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아파트 시세로 따진다면은 우선 이제 잠실 일대가 가장 조금 가격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왼쪽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뭐 대치동이라든지 뭐 도곡동, 그리고 이쪽 아파트하고는 예전에는 시세 차이가 현격히 나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개포동
있는데 개포동 아파트와 잠실 아파트의 시세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상. 그 위상은 물론 이제 강남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은 있지만 역시나 한강변이면서 이 강남권이라든지 또 강북권이라든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하철로는 이렇게 2호선 라인 그리고 9호선 라인 그리고 이제 8호선 라인이고요. 또 5호선 라인까지 또 밑에로는 3호선 라인 종착역이 이제 오금역이죠. 물론 나중에 추후 이제 하남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으로 연장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잠실에 있지 않습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해가지고 엘스, 리센츠, 그리고 트리즘, 레이크 팰리스 해가지고 돼 있고 잠실주공 5단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뎌요. 그래서 이제 음마아파트라든지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규제를 좀 엄격하게 진행을 하면서 좀 인허가를 내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더딘 모습. 하지만 이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내에는 어느 정도 많이 풀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여기 먼발치로 이제 장미 아파트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잠실 시형 아파트죠. 대단지 이제 파크류 아파트도 재건축이 이미 된 곳, 또 여기 밑에 이제 진주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건축이 진행이 된 곳. 이렇게 따진다면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진 아파트 구성도로서는 이루어진 곳이고 그렇지 않은 이 9호선 라인 변의 삼전동이라든지 석촌동, 방이동이라든지는 곳곳에 뭐 여러 가지 노후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재개발 방식보다는 추후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하지만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진 않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좀 아래쪽으로 보더라도요. 9,510세대 가락시형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된 헬리오시티도 있고 또 올림픽 패밀리타운도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미 이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 이쪽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해서 이미 입주된 아파트도 있고 진행할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곳에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기반 시설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곳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있으나 송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뭐 올림픽 패밀리타운도 그렇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고 있는 옆에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죠. 12,000세대인데 여기 한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범위인데 여기는 일단은 강동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송파구에 대한 곳으로 따진다면은 이 한강변에 위치한 곳은 이 잠실동과 이 풍납동이 이렇게 송파구로 해당이 되고 성내동이라든지 천호동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강동구, 둔촌동도 이제 강동구에 해당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고 여기 풍납동 같은 경우는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뭐 재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제약이 많이 따를 것이다. 즉 사업성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조금 포진돼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송파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엔 상대적으로 이 한강 건너인 이북 쪽에 있는 광진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입지가 지금 이제 이미 설명드린 송파구, 이제 송파구 한강 건너 이북 쪽에 위치해 있고 왼쪽으로는 성동구,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랑구, 대학성으로는 동대문구, 또 오른쪽으로는 강동구, 그리고
또 7호선 라인을 건너서 보면은 강남구, 이렇게 광진구가 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환경도 굉장히 많아요. 오른쪽으로는 또 이제 구리도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광진구의 위치도 제법 굉장히 변두리가 아닌 서울 중심부, 특히 이제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위쪽에 위치한 곳이고, 지하철로는 역시 이제 2호선을 지나서 이제 잠실 이제 송파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5호선 라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내 중심부, 이 업무지구, 종로 중구 업무지구로 이제 향하고 있고, 또 이 7호선 라인은 그야말로 이제 강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광진구가 안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송파구 이렇게 송파구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송파구가 공원도 많이 있고 한강변을 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그런 곳이다라고 했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이 송파구와 같게 이 소위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시민공원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걸 거고요. 또 특히나 이쪽 그 뚝섬 유원지역, 이게요 굉장히 거대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부분이 딱 크게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아차산 아닙니까? 이 아차산 생태공원도 끼고 있고, 또 여기가 이제 석촌호수가 있다면, 여기는 이제 대학교가 건국대학교가 있고요. 일감호라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 사람도 쉽게 교내로 들어가서 산책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송파구는 대학교는 없죠. 여기는 이제 대학교가 넓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일감호가 석촌호수 같은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는 부분. 왠지 굉장히 좀 송파구와 광진구의 비슷한 점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한강변에다가 공원이 많고, 또 호수가 이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권도 이 건대 입구 상권도 굉장히 조금 그야말로 활성화되어 있는, 저쪽 서울의 홍대 상권이라면 오른쪽에는 건대 입구 근처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으로 송파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 세내역 상권 굉장히 무시 못하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 방이동, 이 송파나루역하고 몽돈 투선역 사이에 있는 상권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돼 있는,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송파가 잠실 일대 아파트촌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풍납투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곳곳에 아파트들은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이 이 몽천토송이라는 유적지 때문에 쉽게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쪽 그 광진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제 구동이라든지 광장동 이쪽만 특별히 이제 아파트 지구로 아파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자양 3동 정도의 아파트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 한강변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는 틀리게 지금 아파트 지구로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세대, 뭐 다가구, 밀집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 건너편에 있는 잠실처럼 이쪽 라인도 한강변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나중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미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자양 4동에 신속통합기획이 그런 식으로 지정이 이미 됐고요. 그리고 모아타운도 지정이 되어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도 한참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곧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부분. 여기에는 이제 아파트 지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잠실, 건너편에 이제 잠실처럼 앞으로 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이런 식으로 한강변에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노후도는 이제 채워질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신속통합 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에 대해서 지금 광진구청장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관심이 재건축, 오히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더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한강변에 대한 관심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장점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아파트 시세가 이제 강남 쪽에서도 봐서도 이 한강변에 있는 곳은 이제 압구정이에요. 이쪽은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배동이라고 한다면 반포동의 집값 그리고 방배동의 집값을 따진다면 역시나 반포동의 집값이 더 높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압구정과 여기 대치동이라든지 도곡동, 개포동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세도 압구정이 훨씬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따져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한강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와 대등한 고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이쪽 그 한강면 이제 광진구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대등한 가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물론 이 옆에 있는 성동구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또 한남 뉴타운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소위 아직 미개발, 그리고 그야말로 지금 실투자 금액으로 접근했을 때 본다면은 작은 소액 금액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한강변의 아파트를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이제 기성세대분, 뭐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부분의 미래 가치보다도 오히려 자녀들 20, 30, 40대가 한 번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야말로 이제 작은 빌라 하나라도 좀 이렇게 챙겨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강변에 이제 11개 구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쪽 그 마포구라든지 또 강서구 또 뭐 이쪽 동작구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아파트 시세와 강남 쪽에 접해 있는, 즉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이제 성동구, 광진구에 있는 이 6개 구의 시세가 이쪽이 훨씬 더 시세가 높을 것이다 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참 진행하고 있는 이 신속통합계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도 괜찮았지만 투자액이 많이 들어간다. 대략적으로 빌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뭐 2억에서 2억 5천 사이 정도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죠. 즉 프리미엄이라는 게 지금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신축 빌라와 또 구축 빌라 항상 비교를 하지만 신축 빌라, 구축 빌라를 많은 분들이 대지 지분이 얘는 크고 얘는 작고 이런 장단점을 논하는데요. 그야말로 향후에 내 감정평가가 얼마에 나오는 거냐는 시세에 반영한 부분으로 지금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그야말로 신축이 구축보다는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거기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조금 적게 들어가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 또 실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축 빌라에 대한 부분이 장점이 좀 있는 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실투자 금액, 또 전세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부분, 플러스 소위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우선 취득세 감면부터요. 또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계속해서 다시 환원, 그러니까 그 정상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종부세에서도 배제시킨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신축 빌라가 갖고 있는, 즉 다주택자 분들이 소위 쉽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신축 빌라가 굉장히 좀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쏙쏙 부동산 지역 분석, 송파구와 광진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